大家好，我是韩国队足球员朱世浩，恭喜 Nexi 进入中国，加油！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 라켓에 점선 면의 개념이 있구나. 그러니까 끌고 가는 것은 선의 개념, 푹 안아주는 것은 면의 개념, 그리고 한 점에서 딱 받는 것은 점의 개념. 이렇게 해서 감각을 세 개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 좀 있어요. 왜냐면 너무 라켓이 추상적으로 갔다. 3세대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4세대는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이 4세대는 사실은 표층의 실험이 함께 가미된 시점이었어요. 지금 보이는 저 체데크라는 라켓이 자전거 이름도 체데크인데, 저 체데크라는 라켓이 그 왠지라는 소재를 쓰거든요. 근데 왠지 나무가 기름기가 있는 것도 있고 기름기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기름기가 있는 것은 고가고 작업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무를 이렇게 가공하다 보면 나무가 톡톡톡톡톡 튀어요. 이 왠지 나무가. 그런데 그걸 잘 가공하려면 좋은, 아주 깨끗하게 잘릴 수 있는 좋은 기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술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온 것이 체데크라는 라켓이었어요. 그 체데크는 히노키보다는 좀 덜하지만은 이 왠지 라켓, 왠지 나무가 이렇게 세로로 쭉 결이 있어요. 히노키처럼. 그 세로결의 특성인지 모르겠지만 공을 끌고 가는 힘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건 선의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젤롯. 이것도 굉장히 끌고 가는 힘이 좋은 소재였어요. 이건 이제 오늘은 뭐 옛날 얘기니까 해버리죠. 오방콜이라고. 이게 진짜 십수년 동안 비밀이었어요. 저 소재, 표층 소재가 오방콜이라는 소재인데 어느 브랜드 쓰지 않았던 소재예요. 지금 예전에 이제 저하고 대표님하고 네. 영상을 초반에 때 러버에 대한 얘기를 했고 네. 라켓에 대한 얘기. 네. 그게 이제 넥시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네. 라켓에 대한 얘기. 역사를 그때 들었던 얘기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들이 그래요? 나오니까 그때는 이제 소재가 이제 표준적으로만 얘기했죠. 그다음에 뭐 카본, 예. 뭐 AAC 예. 뭐 이렇게 거의 많이 썼던 타 회사들이 많은데 지금 뭐 처음 듣는 소재들이 완전히 많아요. 뭐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올람이라는 나무도 있었는데 이 나무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이 올람이라는 라켓도 새로운 라켓이었고, 그러고 이제 이때 하나 좀 특이한 걸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아크라시아라는 라켓인데, 아크라시아 라켓은 이제 완전히 그 점의 개념으로 딱 받아서 그 자리에서 탁 쏘아주는 형태의 라켓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한국의 유튜버 중에서 루프 드라이버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이거는 3번, 4번을 제작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때 이제 이걸 만들게 된 계기가 미국의 그 한 넥시 애호가 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본인이 장애가 있는데 장애자의 입장에서는 연타 라켓은 의미가 없다. 그 휠체어 탁구 보시면 아실 거예요. 휠체어 치시는 분들이 연타가 이어지면 막 쫓아가면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방으로 끝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방 라켓을 만들어달라.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라켓.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아크라시아 라켓을 만들었어요. 이 아크라시아 라켓을 만들면서 제가 굉장히 재밌는 걸 알아냈는데, 일단 한 방을 하려면 라켓이 두꺼워지잖아요. 힘이 세지잖아요. 그렇죠. 두껍게 만들면서 이 면이, 얼굴면이 크면 무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얼굴면을 작게 만들었어요. 근데 얼굴면이 작으면 공이 날리고 좀 안 좋거든요. 근데 두께가 두꺼우니까 얼굴면을 작게 해도, 헤드 사이즈 작게 해도 날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이 헤드 사이즈에 대한 실험을 했던 라켓이 이제 아크라시아인데 굉장히 많이 인기를 누렸고, 아쉬운 점은 저 아크라시아의 디자인을 중국 업체가 따라 했어요. 중국이 아주 큰 회사인데 저한테 아크라시아를 하나 달라고 그래서 줬더니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라켓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아주 그 기분이 안 좋았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크라시아는 아주 디자인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가 봐요. 근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요 나무까지 해서 이런 그 어떤 4세대는 점선면의 개념을 가지고 좀 복합적으로 라켓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추구했던 시기였습니다. 이제 5세대가 되면서부터는 이 4세대까지 하고 나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답을 3세대에서 찾았잖아요. 깊이 70%, 정원한 사이즈, 또 두께. 그랬는데 4세대에 가가 그건 유지하면서 표층을 여러 가지로 바꿔가면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할 게 없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고민이 됐어요. 내가 라켓을 그 다음번에 뭘 만들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5세대에서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1, 2, 3세대에 만들었던 걸 섞어보자. 다 도입해보자. 그래서
콤비 라켓이 나오기 시작해. 콤비. 앞에 층은 예를 들면 저거는 이제 앞에 층은 어느 라켓에서 따오고 뒤에 층은 어느 라켓 따오고 이렇게 앞뒷면이 다른 라켓들. 그렇죠. 예, 아르케라든지 지금 저건 이제 루비콘이라는 라켓인데 그다음에 이제 아르케라든지 이런 라켓들이 이제 그 당시에 4세대로 나왔고 소비형 라켓도 악티움이라는 라켓이 있었고 차크라 라켓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3세대, 4세대에 걸쳐 있을 거예요. 앞뒷면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수비형 라켓은 앞쪽은 공격을 해야 되고 뒤쪽은 커트해야 되니까 뒤쪽은 회전 위주, 앞쪽은 스피드 위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넥시의 기존의 모든 세대를 통합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 보려고 애썼던 것이 이제 이 5세대입니다. 예전에도 약간 유행했던 그런 라켓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티바에서 나온 라켓 중에 앞에는 좀 예. 잘 나가고 예. 뒤쪽은 좀 덜 나가게 만들어서 예. 롱핀풀이라든지 이런 예. 분들이 쓰기 좋게 만들었던 약간 앞뒷면이 다르게 콤비네이션 라켓이라고 하는데 그쵸. 그런 것들이 이제 1, 2, 3, 4세대를 섞으면서 이 5세대에 등장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 제가 티바하고도 라켓을 몇 개 만들었는데 티바에 이제 수비형 라켓 악티움이라는 걸 만들었었고 이때 이제 제가 만들었던 라켓이 요거 아카드라는 라켓을 만들었어요. 아카드라는 라켓인데 이 아카드 라켓이 이제 이 5세대 라켓으로서 넥시 1, 2, 3세대를 경험하면서 제가 좋아했던 이 표층이 아마 야야라고 부르는 나무일 거예요. 이것도 아마 얘기한 적이 없을 건데 처음 들었어요. 예, 아주 특이한 표층이에요. 저 표층을 가지고 루비콘도 만들고 아카드도 만들었는데 이게 좀 티바에서 많이 팔렸죠. 인기를 좀 누렸던 라켓입니다. 이 아카드라는 이름은 이게 최초의 제국일 거예요. 아카드가 역사상. 그래서 이게 수메르 제국인데 그 수메르 문자, 쐐기 문자를 저기다 알파벳을 쭉 넣었어요. 근데 아무튼 이 넥시의 라켓들은 이름을 지으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예를 들면 아크라시아 아까 있었잖아요. 네. 가장 빠른 라켓. 그게 뭐냐면 크라시아가 도덕이에요. 도덕. 규칙, 규율. 근데 아가 붙으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아크라시아면 규율이 없다. 그러니까 방종 이런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나가라. 막 나가라. 그게 막 나가라 이게 라켓이 엄청 세게 나가라. 라켓이 막 나가라. 막 나가라. 그게 이제 아크라시아거든요. 이렇게 이름인데 굉장히 신경 많이 썼는데 이 아카드는 이제 최초의 제국. 그러니까 이제 티바와 넥시가 합쳐서 세계 전 제국적인 판매를 해보겠다 이런 꿈을 담았던 라켓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5세대가 마감이 되고요. 5세대에서 6세대로 넘어갈 때는요 중요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그 전까지는 투잡 상태였다가 탁구 쪽으로 완전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2017년도에 탁구계로 들어와서 이제 시합장도 가고 감독님도 만나고 이러면서 그 당시에 윤환기 감독님도 계약을 하고 주세혁 선수도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넥시를 활발하게 성장시키고 있던 때예요. 그때 이제 삼성과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선수들의 피드백이 계속 오는 거예요. 라켓은 이래야 된다, 러버는 이래야 된다, 이런 피드백이 계속 와요. 그래서 그 피드백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특히 그 당시에 이제 스포츠 선수들과의 관계도 그 전까지는 제가 거의 잘 돌아다니지 않고 제품 개발만 하다가 이제 여러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자꾸 들리는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세대의 라켓은 기존의 모든 세대들의 특성과 다르게 선수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반영해보자. 그 전까지는 제가 원하는 만 했다고 하면 6세대부터는 시장이 원하는 것, 선수들이 원하는 것. 그래서 저로부터 벗어나는 작업이 6세대의 특징입니다. 예, 그러면서 첫 번째로 윤환기 감독님이 원하시는 라켓을 만들었죠. 이 프로 AS라는 라켓인데 장시간 동안 제가 이제 DHS 에이전시를 하면서 그 DHS 여러 라켓들의 장점들을 연구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거기에도 넥시다움을 담아서 프로 AS라는 라켓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 AS 다음에 이제 유크라시아. 유크라시아는 뭐였냐면요. 이것도 이제 6세대 라켓인데 아크라시아가 균형감이 없는 라켓이었잖아요. 근데 아크라시아를 좀 균형감 있게 만들자. 선수들이 좋아할 수 있게. 그래서 유크라시아도 굉장히 고수지향적인 라켓이에요. 하스들보다도. 근데 이제 좀 보편적으로 인기를 누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독일의 펠릭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이제 오스트리아 일부 리그 치거든요. 그 선수한테 제가 여러 넥시 라켓을 보내줬는데 유크라시아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럽 시장에서 넥시 제품을 찾아보면 유크라시아가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윤환기 감독님의 그 라켓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스피드를 건강한 프로 ALC 플러스라는 라켓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주세혁 선수와 계약을 하면서 이 라켓은 나오는데 오래 걸렸죠. 3년 걸렸어요. 한 11개 만든 것 같아요. 주세혁 선수가 좀 나빴네요. 너무. 근데 주세혁 선수는 탓만이 아니야. 제가 모르겠어.
라켓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느낌이 오겠지라는 것을 제가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요. 제가 수비수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주석 감독님을 잘 아는 예. 편이긴 한데 굉장히 특이한 전형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특이한 전형으로 인해서 세계지상에서도 좀 오랜 시간 예, 또 예. 선수로서 예. 많은 이제 예. 활약을 했었긴 하지만 굉장히 특이한 전형이거든요. 예. 공격도 해야 되죠, 예. 수비도 해야죠, 떨어져서도 공격해야죠, 예. 붙어서도. 그러니까 저 선수는 라켓을 제대로 만들려면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그렇죠. 만들어야 될 맞아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예. 지금 주석 감독님의 라켓이 이제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 많이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주세혁 그 다음 버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 정도에. 저희는 한번 만든다고 하면 보통 최하 1년, 보통은 한 1년 반내지 2년 걸리니까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지금 주세혁 감독님과 함께 제2의 라켓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번 저 라켓이 나오기까지도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아요. 중간에 이제 DHS에서 주세혁 감독님을 위해서 라켓을 샘플을 2개인가 3개인가 만들었는데, 그 라켓보다 저걸 선택하셨죠. 근데 그것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네. 가끔 타고닥금 들어가면 완판돼서 라켓 없어서 못 팔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주세혁 라켓은 많이 완판됐었어요. 네. 예, 지금은 좀 재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살만한 사람들이 다 산 거지. 왜냐면 전형이 예. 일반적인 공격수에 비해서 맞아요. 전형이 많지는 않으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바토스 라켓이 있는데, 이제 아까 유크라시아 라켓이 약간 안아주는 느낌이라고 하면 바토스는 바깥으로 튕겨내주는 느낌을 갖고 있는 그런 라켓인데, 이것도 굉장히 선수지향적인, 고수지향적인 라켓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6세대까지는 넥시의 매니저인 오스카로부터 탈출하는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아까 1세대, 2세대 때 비슷한 것인데, 이렇게 여러 선수들이 원하는 것을 반영을 해서 라켓을 만들다 보니까, 그럼 넥시 다음이 뭔데? 넥시 다음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넥시 다음을 추구하기 위해서 백투 넥시, 이게 7세대예요. 백투 넥시, 다시 넥시로. 그래서 이 6세대의 라켓에 갖고 있던, 또는 전 세대에 갖고 있던 라켓의 특징들을 잘 분석을 하고, 6세대로부터 7세대로 넘어오면서 저한테 중요했던 것은 이제 공의 변화예요. 물론 6세대에도 공의 변화를 감안했지만, 예전에 잘 만들었던 라켓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힘이 약하겠다. 그러면 뭘 바꿔야 될까? 그래서 두께를 더하자. 라켓을 좀 두껍게 만들어 보자. 두껍게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꺼워진 만큼 무게도 늘어나고 감각도 전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입한 것이 이제 압착 접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5mm짜리 라켓인데 예를 들면 7mm로 만들어요. 원래는 5mm짜리로 돼 있던 것을 1세대에 예를 들면 그걸 7mm로 두껍게 만들어요. 7mm가 너무 두꺼워. 그러니까는 누르는 거죠. 접착제가 나무 틈새에 들어가기 때문에 누르면 이게 더 얇아지거든요. 그 나무도 압축이 돼요. 누르면.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원래의 레시피보다 조금 더 몇 퍼센트 줄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압착을 해서 또 고밀도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것을 적용한 것이 이제 7세대로 넘어오면서 1년의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아까 그 오스카가 디자인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오스카 클래식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별 모양의 큰 디자인이 바뀌고 간단하게, 오스카라는 이름만 딱 들어간 이 오스카 클래식이 지금 출시가 돼서, 아주 인기를 주고 있어요. 저 오스카 클래식은 오스카보다도 훨씬 더 두꺼워요. 왜냐면 공이 두꺼워진 걸 반영하다 보니까 히노키 표층을 늘려야 되겠다. 기존 오스카는 히노키가 얇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히노키를 아주 늘려서 오스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런데도 균형감이 있고 굉장히 컨트롤이 좋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제가 솔직히 이 라켓을 써보지는 않았지만 예. 대표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예. 일반적인 동호인 분들, 예. 그러니까 하이브스 분들은 드라이브, 그러니까 예. 탑스핀에 대한 구조의 기술보다 예. 어떻게 보면 선수들에 비해서 예. 이 랠리볼, 그렇죠. 스매싱, 무회전의 스피드 있는 볼들에 대한 예. 구질을 많이 선택하면서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버티고, 랠리를 하더라도 예. 뭐 막 선수들처럼 막 드라이브를 랠리를 하는 게 아니고 막 쇼트라는 그렇죠. 버티는 거니까. 예. 그런 개념의 플레이를 했을 때는 이런 라켓들이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라켓이라고 맞습니다. 생각하거든요. 라켓 자체가 힘이 세기 때문에 조금 힘이 약하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컨트롤이 또 굉장히 좋아요. 원래 오스카가 컨트롤이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 구조에 히노키 표층을 더해서 컨트롤의 회전 또는 파워가 더 업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나왔고요. 7세대로. 그 다음에 이제 바토스도 기존의 그 선수 지향적인 공격적인 라켓이었는데 바토스 클래식이 나오면서 압착 방식으로 해서 좀 달라졌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하니발도 기존 라켓과는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니발은 표층이
북미산 히노키를 썼어요. 근데 굉장히 양질의 히노키여가지고 일본산 히노키와 큰 차이는 없는데 이 북미산 히노키를 쓰면서 기존 한일발보다 두께를 낮췄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더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더 단단하고 더 얇으면서도 기존의 한일발과 비슷한 파워를 갖도록 만든 것이 이제 한일발 클래식이 됩니다. 이런 개념들을. 지금 나오는 것들이 보면 예. 뭐 클래식, 뉴 이런 걸 달고 나온 거 보니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1세대 때 만들었던 라켓들인데 그렇죠. 이름을 그대로 뉴를 따서 예. 압착 방식으로 해서 그렇죠. 거의 요 세대의 라켓들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투 넥시이면서 넥시 다음이 뭐냐에 대해서 새로운 고민을 하면서 현 시점에서 특히 선수들이 이제 네트 앞에서 짧게 이렇게 걷어 올리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힘이 뒷받침이 안 되면서 걷어 올리면은 이 치키타를 다 두드려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도 힘을 내줄 수 있는 구조가 뭐냐. 이런 고민들이 담겨서 비슷한 두께지만 조금 낮추게 있는 좀 더 힘이 센 이런 라켓들이 지금 7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넥시에 이제 쭉 라켓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하나 준비하고 있는 이제 아이거란 라켓을 2년째 준비하고 있어요. 넥시는 아무튼 뭐 하나 만들면 2년, 3년은 보통 가요. 근데 아이거란 라켓을 이미 몽골 대표 선수들이 시타한 것이 2년 전 여름인데 아직까지 출시를 안 하고 지금 계속해서 나무가 안 말랐나요? 근데 좀 더 말라야 되나요? 아니 이상하게 저는 욕심이 자꾸 나요. 그래서 뭐 하나 더 바꿔보면 더 좋을 것 같고 해서 보통 라켓을 그러니까 2년 동안 이것만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만들고서 조금 바꾸고 다른 샘플 기다리는 동안 또 딴 거 또 만들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맞물려서 계속. 근데 대부분 라켓이 2년, 3년씩은 제 손 안에서 있으면서 이제 숙성되어 가는 거죠. 예. 한국 사람들 김치 좋아하잖아요. 생김치도 좋지만 익은 김치 좋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 넥시 라켓은 익어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발효 기간에 있다. 예. 이렇게 해서 넥시의 전체 라켓 역사를 한번 훑어봤거든요. 예, 오늘 컨텐츠는 넥시를 쭉 지켜보신 분들에게도 유의미 하겠지만 넥시를 전혀 모르시던 중국의 소비자분들께서도 이 영상을 통해서 넥시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넥시의 각 세대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해하시는 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좀 예. 특이한 소재들이 많아서 라켓을 이렇게 다양한 소재들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네. 거를 대표님의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예. 느낄 수 있었던. 근데 예전에 이거 말고 이제 라켓의 역사라는 거를 찍었을 때는 예. 솔직히 그냥 제가 대부분 아는 소재에서 예. 왔다 갔다 맞아요. 했었거든요. 그건 근데 이거는 텍스트북 같은 거고 이거는 네. 완전 강론이죠. 네, 맞아요. 그냥 다른 내용들이 좀 있어서 좀 예. 신기하기도 하고 예. 재밌기도 했었던 영상인 것 같았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넥시 러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